우리는 매일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몸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마음은 멈추지 않고 생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밤을 자고 나서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피로는 질병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면 노화와 만성질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 부족, 환경 오염, 그리고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산화 스트레스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그 결과 몸 전체가 무겁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피로의 핵심입니다. 수면은 에너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뇌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재생의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며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증상이 흔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면 위생의 문제입니다. 잠들기 전 2시간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카페인과 당분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고 대신 따뜻한 카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 한 잔으로 몸을 진정시켜 주세요. 잠들기 전 심호흡을 10번 정도 천천히 반복하면 뇌의 파장이 안정되어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숙면은 약이 아닙니다.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면역력과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피로를 결정짓는 장기는 간입니다. 간은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며 호르몬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합니다. 그러나 야식, 잦은 음주, 스트레스, 약물 복용이 반복되면 간세포가 피로해지고 독소가 배출되지 못해 몸 전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간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단 것과 기름진 음식, 야식을 끊는 것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을 멀리하고 하루 한 컵에 따뜻한 레몬물로 간의 해독을 돕습니다. 또한 밀크시슬, 강황, 비타민C, 셀레늄은 간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런 보조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간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피로의 본질은 산소 부족입니다. 깊게 숨 쉬는 습관이 줄어들면 혈액 속 산소량이 떨어지고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실천하세요. 이 단순한 루틴 하나로 혈류가 개선되고 심박이 안정되며 뇌의 긴장이 풀립니다. 또한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는 몸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기분이 안정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많이 먹는다고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양의 질입니다. 흰쌀, 흰 밀가루, 설탕 중심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에너지를 더 빨리 고갈시킵니다. 따라서 식단의 기본은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을 돕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 중심으로, 점심은 채소 위주로, 저녁은 가볍고 따뜻한 음식으로 마무리하세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몸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몸이 아무리 쉬어도 마음이 긴장되어 있으면 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로는 육체적 피로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의 절반은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후회, 분노, 걱정, 불안, 비교심, 그리고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뇌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감정의 정리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가? 무엇에 감사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피로가 줄어들고 감정이 정리됩니다. 명상이나 기도, 혹은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글쓰기는 뇌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하루 한 번 자신을 위해 조용한 10분을 선물하세요.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 에너지입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가족의 미소, 편안한 잠자리.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삶의 시선이 바뀌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감사는 피로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심리 처방입니다. 피로를 이겨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리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쉬며 자신의 한계를 존중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피로를 참고 버티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습관은 언젠가 병으로 돌아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루틴을 가지세요. 그것은 비싼 보약보다, 누군가의 위로보다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햇빛을 받으며 걷기, 잠들기 전 명상하기, 감사 일기 쓰기. 이 단순한 루틴들이 쌓이면 몸과 마음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피로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나를 돌봐줘. 이 신호에 귀 기울이면 몸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당신은 약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애써온 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애쓸 시간입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짧은 시간이 인생의 리듬을 바꿉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날까지 사랑 건배기 함께하겠습니다.